여러분, 저 오늘 진짜 흥미로운 거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에 테슬라 사이버캡이 공도에서 주행하다가 카메라에 딱 잡혔는데 뒤에 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게 아니라 스타링크 미니 위성 안테나가 보자마자 저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두 개를 이렇게 합쳐버릴 줄이야. 오늘 이 장면 하나에 숨어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거든요.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기면 너무 아까운 이야기니까 오늘 아이러브 9에서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저한테 너무 친절해지거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번 목격담이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아단 과하르도라는 분이 X, 예전에 트위터죠. 거기에 고화질 사진을 올렸어요. 사이버캡 차량 뒷문, 즉 리프트 게이트 위에 스타링크 미니 단말기가 직접 장착된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스타링크 미니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촘촘하게 뿌려놔서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미니 버전은 휴대가 가능하도록 소형화한 단말기예요. 노트북 하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버캡 뒤에 그냥 탁 붙어 있었다는 거죠. 타이밍도 절묘해요. 테슬라는 바로 지난달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대량 생산을 공식 시작했어요. 이미 플릿, 그러니까 차량 여러 대를 한꺼번에 묶은 함대 단위로 배치 준비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개발 초기 단계를 넘어서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 위성 안테나를 달고 공도에 나왔다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테슬라가 그냥 LTE나 5G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이버캡은 일반 차량이 아니에요.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만약 이 차가 도로 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원격 지원팀이 차량,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초고속의 저지연, 즉 딜레이가 거의 없는 연결이 필수예요. 셀 데드존, 그러니까 LTE나 5G 신호가 아예 없는 음영 지역에서 연결이 뚝 끊겨버리면 이 원격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스타링크는 위성 기반이라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연결이 유지되니까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미 슈퍼차저 네트워크 전체에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충전소에도 안정적인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테슬라 차량에 내장된 표준 셀룰러 연결을 스타링크로 대체할 거라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는데, 사이버캡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추가 하드웨어를 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저희가 다뤘던 프로젝트 헤일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맥락이에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을 위해 개조된 모델 Y를 여러 대 운영하면서 보조 연결 모듈을 장착했었어요. 이 모듈의 목적이 뭐냐면 테슬라 원격 지원팀과의 연결이 절대로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백엔드 지원팀과의 통신선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타링크를 직접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스타링크가 사이버캡한테 어떤 이점을 주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원격 지원이에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차량이 도저히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원격 모니터가 차량 카메라 피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이드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이때 딜레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스타링크의 저지연 특성이 이걸 가능하게 해줘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업로드 속도예요. 테슬라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AI 모델이 핵심인데, 이 AI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카메라 영상, 센서 데이터, 판단 로그 이런 것들을 테슬라 서버로 빠르게 올려야 AI 학습이 빨리 돌아가요. LTE나 5G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스타링크를 쓰면 훨씬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고 그만큼 개발 사이클이 빨라지는 거예요. 비감독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 많은 도시에 출시하려면 이 학습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확장성이에요. 스타링크는 도시 중심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심지어 IoT소 목걸이를 달고 풀밭을 돌아다니는 소들한테도 연결을 제공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넓어요. 이게 로보택시 사업이랑 왜 연결되냐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 할 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면 웨이모나 다른 자율주행 경쟁사들은 지역 통신사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LTE가 불안정하면 서비스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테슬라는 스타링크라는 자체 위성망이 있으니까 이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외부 업체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해자, 즉 경제적 방어선이 되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 그 안에 스타링크가 있고 보링컴퍼니, XAI까지 이 회사들 사이의 시너지가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 사이버캡 목격이 그 구체적인 모양새를 딱 보여준 거예요. 스타링크 위성망 위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올라타는 구도. 단순히 두 서비스가 합쳐졌네 수준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인프라 조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장착된 스타링크 미니는 정식 양산 사양이 아닐 수 있어요. 테슬라 측에서 공식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테스트 단계예요. 테슬라는 현지 법률이 요구하면 전통적인 조향 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이미 밝혔고 마찬가지로 연결 방식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요. 테슬라가 원격 운영이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든 위치 추적 정확도든 어느 상황에서도 차량이 고속 네트워크에 항상 물려있는 상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달리는 로보택시 플릿을 위한 백본이 필요한데 스타링크가 그 역할에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사이버캡은 이제 개념차 단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대량 생산이 돌아가고 있고 플립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공도에서 위성 안테나를 달고 실제 테스트까지 하고 있어요. 한 발 한 발이 전부 실용 서비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링크 통합 이슈가 그중 하나의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테슬라, 자율주행, AI 관련 소식 계속 빠르게 올라올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